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시장에 기대를 잔뜩 모았던 쿠팡이 드디어 상장 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인데 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긴 한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이 쿠팡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되고 또 여기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을까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시간엔 쿠팡의 상장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은 뭔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궁금한 건 공모가가 얼마고 예상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는지 이런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있고요. 기존의 주주 구성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란입니다.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나중에 상장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공모가도 확정되면 김범석 의장의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다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무 상태와 실적이겠죠. 그동안 쿠팡은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왔는데요. 덕분에 점유율도 매우 빠르게 올라왔고 매출도 거의 매년 2배씩 성장을 해왔는데 아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최대 관심은 이 쿠팡이 언제쯤 흑자 전환하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 증권신고서에 나온 2020년 실적을 보니까 역시나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13조 원을 기록했고요. 다만 조금 실망스러운 건 아직도 영업손실이 한 5,800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비로 한 5천억 원가량을 지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거의 손익분기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이익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은 한 16.6% 정도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3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 3천억 원가량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지속된 적자에도 공격적인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이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지난해 5,700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게 2019년 2,4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자본금이 얼마나 남아있냐는 건데요. 지난해 총 자산이 5조 5,700억 원, 총 부채가 6조 2,400억 원이니까 이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총 자본은 마이너스 6,600억 원 가량입니다. 이 총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건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인데 이 한마디로 그동안 투자받은 원금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인 거죠. 쿠팡은 그동안 블랙록이나 비전펀드 같은 대형 글로벌 펀드들로부터 약 한 4조 원가량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한 4조 5천억 원가량 쌓이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받았던 걸 다 까먹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재고 자산인데요. 지난해 재고가 1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쿠팡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인 풀필먼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풀필먼트는 이커머스 사업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사들여서 이걸 자기 물류 창고에 보관을 해둔 다음에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즉각 배송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물류센터 같은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고 재고 회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악성 재고가 쌓이면서 재무 상태에도 좀 부담을 줄 우려가 큽니다. 매출은 급성장했는데 매출이 증가한 만큼 또 사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많이 사들여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최근에 재고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쿠팡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를 택한 것도 사실은 이런 돈 문제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기사들에서는 이게 차등 의결권 때문이다 아니면 한국의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규모 자본 잠식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풀필먼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야 되니까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미국행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한국 기업이 왜 미국 시장에 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쿠팡 LLC는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고요. 사실 김범석 의장도 미국 국적이고 주요 투자자들도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지 중동계 자본이 대부분이라 쿠팡이 한국 기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쿠팡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최소 한 30조 원에서 55조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립니다.
우선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곳이 SK증권인데요. 올해 쿠팡 매출액은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14조 5천억 원가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PSR 비율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동종업계의 평균 PSR인 4.2배를 적용해서 기업 가치는 60조 원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래세대우의 시각은 좀 다른데요. 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8조 6천억 원으로 SK증권보다는 조금 높게 봤는데 PSR을 3배 이상 주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PSR이 최대 3배라고 봤을 때 이 쿠팡의 적정 기업 가치는 55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네요. 이 현대차증권은 PSR이 아니라 상품의 총 거래량, 즉 GMV라고 하는데 이 GMV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이 쿠팡의 시가총액을 34조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올해 예상되는 GMV 대비로는 1.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 동종업계 대비로는 한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수준이라 이 기준대로 하면 쿠팡의 시가총액은 최소 34조 원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 업계에서 최강인 아마존은 이 GMV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쿠팡도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오고 또 뭐 요식업이라든지 OTT 같은 신규 사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아마존 같은 높은 밸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에 상장하는 쿠팡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인데요. 요즘에 워낙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니까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이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상장되기 전에 이 공모주 투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미국은 한국하고는 좀 제도가 달라서 개인이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싼 가격의 주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잘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좀 걱정된다면 이 미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르네상스 IPO ETF하고 퍼스트 트러스트 US 에쿼티 오퍼튜니티스 ETF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주식 투자가 겁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쿠팡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츠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전체 자산의 50%를 쿠팡이 임차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사면 이 쿠팡의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지금까지 쿠팡 상장과 관련한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쿠팡 주식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